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3월 고2 교육청 모의고사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자, 뭐 x제곱 더하니까 2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탈락이고요. 2xy 3x 더하기 하면 5xy가 되겠죠? 그럼 5번 탈락이고요. 네, 마지막에 둘이서 더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요거 더해서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4가 돼주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OC이죠. 그래서 10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4번이고요. 수직선 위의 점 마이너스 3과 5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럼 내분점 공식 비율은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1과 뒤에 거 그죠? 5를 곱하셔서 5가 되고요. 3과 빼기 3을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5번이고요. 1차 함수의 역함수 문제죠. 그래서 요거 역함수에 대하여 요 녀석을 구하여라. 근데 요거를 우리는 그렇죠. f의 값으로 얘기하게 되면 2는 7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게 되죠. 2 집어넣어주면 4 더하기 k니까 k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3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질문은요. 그러면 3 집어넣으면 6 더하기 k가 3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9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6번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접한대요. 그러면 둘을 일단 연립하시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돼주고요. 이게 이제 둘을 연립한 거죠. 그럼 둘이서 접한다라는 얘기는 2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접한다. 그렇죠. 교점이 하나란 얘기죠. 교점이 한 개란 얘기가 되고 자, 교점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언어로 바꾸면 그렇죠. 실근이 되는 거죠. 실근이 한 개다. 아, 그러면 중근이죠. 그래서 판별식을 0이라고 놓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래서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찾아주시게 되면 1 빼기 a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0이다. 그러면 a 제곱 빼기 3a 1 빼기 1이니까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a 값은 0과 3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양수 a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에 3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3번에 3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a 빼기 b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있고 요걸 구하라. 아,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빼기 b라는 곱셈 공식의 활용의 공식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응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냥 32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 다음에 2, 3은 6ab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2 빼기 8 하면 24고요. 6ab가 24니까 ab의 값은 4를 고르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8번이고요. 요거 연립부등식인데 2차로 이루어져 있죠. 요 녀석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빼기 3에 x 더하기 2가 되고 요 녀석이 0 이상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3이 되고 요거보다 작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요런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은.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요게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5, x 빼기 5가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5에서 x가 플러스 5 사이다 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둘의 교집합 조건 찾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5에서 크고 x가 마이너스 2 이하다라는 거 하나가 나오고요. 3 이상에서 x가 5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죠. 그러면 이걸 만족시킨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정수는 빼기 4, 빼기 3, 빼기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4까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더하면은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의 마이너스 2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직선 y는 ax 플러스 b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방법 대응시켜 주게 되면요. y는 a의 x축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4를 대입해 주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죠. y축 대칭 이동하면 그렇죠. x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이 녀석 정리해주면 ax 빼기 4a 더하기 4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빼기 ax 빼기 4a 더하기 4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한 녀석의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자, 두 번째 얘기가 요 녀석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럼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중심을 지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네요.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y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a 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 값이 9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고요. 양수 K라고 했고 K점의 좌표가 나와 있네요. K, 이렇게 되고 여기 B점의 좌표는 4K,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가 18이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AB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러면 여기는 루트 2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8K가 되겠네요. 이렇게 y좌표가요. 자, 그럼 요거 C점은 K, 0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K,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넓이가 18이라는 자료가 있으니까 18이라는 넓이는 자, 윗변의 길이, 요 길이는 루트 2K죠.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는 요 길이니까 요점의 y좌표 루트 8K가 돼주는 거죠. 근데 요게 2 루트 2K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랑 만나면 3 루트 2K라고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요 길이죠. 요 길이는 3K네요. 4K 빼기 K 하니까 3K가 돼주고요. 그걸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8이 된다. 그럼 3, 3은 9 하니까 여기가 9랑 약분돼서 2가 남고 4가 되죠.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 주시게 되면 4, 4, 16이 돼주고요. 그게 2K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8이 되니까 K 세제곱이 8이니까 K 값은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이제 숫자로 바뀌어서 2, 2는 4,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K에다 2 집어넣으니까 8, 4가 돼주는 거죠. 그럼 요거 길이 구하시면 되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루트 8 빼기 2 제곱하니까 36이 돼주고요. 4 빼기 2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루트 40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2 루트 10,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복소수의 표현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z를 보통 이제 우리는 a 플러스 bi다 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z를 제곱한 것은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플러스 2ab의 i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게 z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배의 z반은 켤레복소수죠. a 빼기 bi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는 0이 된다.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4a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배로 묶어주면 ab 빼기 2b의 i가 돼서 이게 0이다 라고 돼주는 거죠. 그럼 복소수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0이고 요 녀석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초에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죠.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허수 부분이 0이 아니어야 되죠. 허수 부분이 0일 때 복소수 z는 실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b는 0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시면요. 우리 요 부분이 0이다 해서 요 가운데 들어있는 요 부분을 b로 묶어주시게 되면 a 빼기 2가 남게 되죠. 그럼 이게 0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a 값이 2가 돼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a를 2라고 얻으셨고요. 그러면 a에다 2를 요 앞에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b제곱 더하기 8이 돼주는 거죠. 요게 또 0이 되네요. 그러면 b제곱은 12가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2, B제곱은 12. 자, 근데 이제 B의 부호나 이런 걸 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보니까 질문이 Z와 Z바를 곱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BI에다가 A 빼기 BI를 곱하게 되면 요거는 합차에 의해서 A제곱, 그렇죠, 플러스 B제곱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A에다 2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B제곱이 10이니까 정답은 4번에 16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2번입니다. 원이 하나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점이 있고요. 그러면 원 위의 점 C, P에 대하여서 삼각형 PAAB의 넓이가 가장 커져라 라는 얘기죠. 자, 상황을 잠깐 연출을 좀 해보시게 되면, 자, 2, 마이너스 2니까 요쯤 되는 점이 될 거고요. A는 2, 마이너스 2, B는 5, 1이니까 한 요쯤 되는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원이 있는데 요 원은 중심좌표가 0,2죠? 반지름이 이 정도 되고요. 그럼 중심좌표가 0,2이기 때문에 요쯤에 찍히겠죠. 그럼 반지름이 2인 녀석이니까 원을 그리게 되면 요런 정도로 그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원이 되는데 결국은 원 위의 점 P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크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자, 요렇게 AB를 연결한 선과 원 위의 점 P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원과 다른 대상물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땐 항상 어떻게? 그렇죠. 중심에서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요 수직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주게 되면 가장 긴 값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지름을 빼게 되면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즉, 요 위치에 점 P가 있으면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되는 일은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AB 사이에 일단 거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AB의 길이. 그러면 요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9 플러스 9 이렇게 돼서 3루트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x의 증가량이 3이고 y의 증가량도 3이죠. 여기서 AB의 좌표를 볼 때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입니다.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게 되면 기울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A점이나 B점 가지고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점 가지고 해볼까요? 그래서 Y는 기울기 1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Y는 X 빼기 4라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을 얻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럼 중심좌표가 0,2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식이 x 빼기 y 빼기 4는 0이죠. 그럼 이 거리를 만드시게 되면 거리는 점직선의 거리는 루트분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구하죠. 자, 루트 안에는 요 개수들 제곱해서 더해서 집어넣죠. 2가 되고요. 0하고 2 집어넣게 되면은 빼기 6이 되네요. 그래서 요 거리가 3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리화까지 해주시게 되면요. 자, 그러면 요 거리가 지금 3루트 2예요. 요 길이가 3루트 2가 나온 거죠. 그럼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니까 반지름이 아까 2라 그랬었죠, 우리는요. 그래서 이렇게 2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에 관한 얘기였고요. 이 문제에서는 P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P점 좌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P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건데 요 녀석은 요 직선의 방정식은, 자, AB를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데는 굳이 요 부분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공부하시느라고 지금 한번 구해 본 거고요. 자, 요 부분의 식은 굳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자, 요렇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침 또 y 절편이 돼주는 거죠. 0,2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 직선의 식을 y는 빼기 x 더하기 2다라고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둘을 연립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까 필요 없다고 했던 이 부분을 잠깐 지우고 연립하는 계산을 저 부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 대신에 빼기 x 더하기 2를 집어 넣으시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빼기 x 더하기 이렇게 집어넣고 요 x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요점의 x좌표와 요점의 x좌표겠죠? 그럼 우리는 그 둘 중에서 이제 작은 걸 취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이 나오니까 2x제곱이 되고요. 빼기 4x 더하기 4x가 나오니까 2차항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래서 넘기게 되면 플러스 4가 되고요. x제곱이 2가 되니까 x는 뿔마인데 아까 우리가 작은 녀석을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루트 1을 마이너스 루트 1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죠. 일단은 우리는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큰 테마는 2차식으로 된 연립방정식에서는 1차의 조건을 얻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1, 2, 요것도 1, 2, 2, 1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빼기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요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빼기 2y 그 다음에 2x 빼기 y 는 0이다 라고 되죠. 그럼 여기서 는 0에서 x는 2y라는 조건이 하나 생겨주고요. 첫 번째 요거는 0에서 y는 2x라는 조건이 생기죠. 요걸 두 번째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x 대신에 2y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15y제곱이 45가 되니까 y제곱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뿔마 3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은 y를 2배 한 게 x좌표가 되니까 x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값이 플러스 6이 나오게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y제곱이 3이니까 y는 뿔마 루트 3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요걸 2배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과 플러스 2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답은 이렇게 해가 나오고요. 두 번째 조건 y는 2x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4x제곱 빼기 4x제곱 되면서 0은 45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모순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해를 알파 베타라 하고 알파 베타는 0보다 큰 값만을 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니까 정답은 3루트 3 5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요런 범위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함수네요. 유리함수죠.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점근선부터 얻어내시면 x는 4, 는 0 하면 x의 점근선이죠. 4고요. 요 개수 비율 따지면 요게 y의 점근선이죠. 4네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x 점근선, y 점근선이 둘 다 4가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x의 점근선 4, y의 점근선 4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생기는 교점이 있고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생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시된 범위가 1에서 3이니까 1은 요거보다 안쪽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도 요거보다 안쪽에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범위에서 우리는 이제 1과 3이라는 값을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데 최대값이 2가 나와야 된대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여기 2,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그쵸? 요 범위 안에 요 꼬불꼬부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4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럼 최대값이 2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그려지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의 그래프가 되면서 그러니까 1, 3, 4분면 쪽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죠.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이렇게 꼬불꼬부리가 남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의 연출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점의 좌표는 1,2가 돼주는 거죠. 요 점의 좌표는 그렇죠. 1,2 거기서 최대값 2를 갖는다라고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식에다가 대응시켜 주게 되면요 2는 x에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빼기 6이 되고요. 그러니까 k 값은 플러스 1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요렇게 2차 부등식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등식인데 일단은 Q 쪽에서 식이 완전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풀어보게 되면 x 빼기 1의 범위는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4에서 그러면 x의 범위는 플러스 6까지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Q가 납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죠. 필요 조건이면 우리가 요렇게가 참이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뒤에 게 요렇게 앞에 거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P의 요게 그죠?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우리는 이런 구조를 만족할 수 있도록 A의 값을 세팅하시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녀석은 A와 마이너스 2A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A가 0보다 크다면 A와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A가 작고 A가 큰 녀석이 돼주죠. 그럼 요거보다 X는 작고 요거보다 X는 크다라는 요런 해의 범위를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여집합이 되면은 이 녀석의 여집합이 되니까요. 범위가 어떻게 되죠?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죠.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녀석이 요 범위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2A가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A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2 이하라는 조건이 나오네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합쳐져서 결국은 첫 번째에서 0보다 A가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최종적인 범위를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번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를 또 같이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2번 케이스는 A가 0일 때를 한번 보죠. 그럼 A가 0이 돼주면 0이 된다면 X제곱이니까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X가 0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쵸?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범위가.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것의 여집합은 X가 0이다 라고 돼주는 거죠. 그러면 요 X는 0인 것은 요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값 0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번은 성립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를 보시게 되면요. 그러면 A와 빼기 2A에서 A가 음수니까 A가 작은 범위가 되고 빼기 2A가 큰 숫자가 되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네,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그렇죠. 여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반대 범위가 돼서 A 이상이 돼주고요. X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범위가 여기 있는 Q의 범위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요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라는 녀석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겹쳐지는 범위를 찾으시게 되면 요 두 가지에서 요게 a가 마이너스 3 이상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4 이상 이렇게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3 이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과 요 범위를 결합시켜 주게 되면 마이너스 3 이상에서 a의 범위는 0보다 작다라고 요렇게 최종적인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답을 쓰실 때는 답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2번에서 구한 거 1번에서 구한 요거 이렇게 세 가지 범위를 연결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값의 범위라는 것은 그렇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a의 범위는 플러스 2까지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2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게 되니까 답은 3번의 마이너스 1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이고요. A와 B는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와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한다. 2개의 체육 동아리와 음악 동아리를요. 전체 5개죠. 그럼 A와 B가 이 5개 동아리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을 한다. 자, 가번에서 A와 B는 각각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음악 동아리를 포함해서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거? 그렇죠. 체육 동아리가 지금 3개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동아리에서만 3개를 골라버리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빼주면 되죠. 음악 동아리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를 고르고 싶어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 빼기 1이 되니까 여기서 9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동아리를 결정하는 가번 조건에 맞게끔 동아리를 결정하는 게 9가지고 B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똑같이 9가지죠. 그래서 9개 9개 곱하니까 9, 9, 81. 그래서 가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81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서 요구하는 조건은요. 자,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가 적어도 1개다. 그렇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가 적어도의 반대는 뭐가 되죠? 적어도 1개다라는 얘기는 반대되는 경우는 그렇죠. 빵개란 얘기죠. 그러면 A가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가 없다. 이 소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A가 선택한 동아리의 수와 B가 선택한 동아리가 전체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는 A가 동아리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아까 우리는 가에서 9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9가지를 다 따라서 B가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의 선택은 1가지가 돼서 요거는 9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나번을 만족하는 나번 조건에 반대되는 사건의 가지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81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의 72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죠. x 빼기 1, x 빼기 5로요. 그러면 요 녀석의 근이 일단 1과 5가 나오는 거죠. 근데 f의 x 빼기 k는 여기 x 빼기 k 집어넣으니까 x 빼기 k 빼기 1이 되고 x 빼기 k 빼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1 플러스 k가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5 플러스 k가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개의 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녀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해놨죠. 그러면 gk는 가능성이 일단 2개가 될 수 있죠. 그럼 2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작은 애들끼리 둘이서 똑같고 여기 큰 애들끼리 둘이서 똑같은 거죠. 그러려면 1하고 1 더하기 k가 같으니까 k가 0이고요. 5하고 5 더하기 k가 같으면 k가 0인 거죠. 아, 그러니까 k 값이 0일 때는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gk의 값이. 자, 그 다음에 3개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3개가 될 때는요. 요쪽에서 큰 녀석 5와 요쪽에서 작은 녀석 1 더하기 k가 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5하고 1 더하기 k를 같다라고 놓으면 그때 k 값은 4가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둘 중에서 큰 녀석 5 더하기 k가 요쪽에 작은 녀석 1이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1, 5, 그 다음에 5, 9 이렇게 해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라고 놓으면 K가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그럼 K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는 1하고 5 앞에서 나온 근에다가 빼기 3과 빼기 1 요렇게 빼기 3과 플러스 1 그렇죠. 요렇게 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3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근이 3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케이스만 아니라면 나머지에서는 그렇죠? 근이 다 달라지니까 결국은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돼 주는 거죠. 그러면 요 조건은 K가 0이 아닌 거, 위에 것들이 아닌 거니까요. K가 뿔마사가 아닌 거 그냥 요렇게 쓸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그 다음 얘기가 자, 요 녀석의 값이 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G의 결과는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1번. 앞에 게 2가 되고 뒤에 게 4가 돼서 6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럼 앞에 게 2가 됐다는 얘기는 요게 2거든요. 그러면 2는 GK에서 K 자리에 0, 즉 여기에 0이 들어갔을 때죠. 그럼 K 빼기 7이 0이 되는 거니까 K 값이 7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K 값이 7이 되면은 요게 G0 더하기 G8이 되죠. 그렇죠. 그럼 G8은 여기 위에 3개 없으니까는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만들겠죠. 4. 그래서 2 더하기 4에서 6이 된다라고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K값 7이 일단 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 3이 될 수 있겠죠. 3, 3이. 그렇죠. 앞에 것도 3이고 뒤에 것도 3이고. 그러면 요거 3이 될 때는 그렇죠. K 자리에 4나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K 빼기 7과 K 더하기 1이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K 빼기 7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K 플러스 1 얘가 플러스 4가 돼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K 빼기 7을 마이너스 4라고 넣으면 K 값은 3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K에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또 플러스 4가 돼서 이것도 마저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K 값 3이 또 답으로 인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 더하기 2에서 6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요 뒤에 게 2가 되는 거니까 뒤쪽에 있는 요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K값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요 식이 G 마이너스 8 K가 마이너스 1이면 더하기 G 0이 돼서 요거는 G 빼기 8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위에 2나 3에 해당되는 값이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G0은 2가 나와서 여기도 성립이 되네요. 그러면 세 번째 K값 마이너스 1도 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K의 값을 더해라. 그럼 요거 3개 더하니까 답은 1번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17번의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